제가 아는 바로 현직 경제부 기자들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면서도 핵심은 전혀 놓치지 않고 기사도 아주 기사 작성법의 모범 답안처럼 깔끔하게 쓰는 면식은 없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KBS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언제였던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김 경제부총리 누구였죠? 물러간 분 김동연. 네네네. 네네.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종합세였나? 아무튼 세금 관련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네네.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들어도 모르겠고 네. 다음날 신문의 해설 기사를 봐도 원 소스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기자들이 그걸 풀어주고 반쯤은 저작, 씹어서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고 기자가 할 일인데 그걸 보고도 모르겠다는 여론이 참 많았어요. 그때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그걸 쭉 읽고 나서 맞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이라인을 보니까 김 원장 기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저도 기자를 꽤 오래 했지만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특히 경제 관련 부처가 국민들 상대로 브리핑할 때는 자료도 그렇고 브리핑 내용도 너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 네. 자기들끼리 늘상 쓰는 소리라 그런지 몰라도 소통의 장애는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데서 소통 장애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네. 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해마다 우리가 경제 불경기다, 경기 침체다, 장기 불황의 터널에 빠져 있다, 늪이다, 경제 위기론도 대두되고 최근 한 10년간만 돌아봐도 늘 신문에서는 방송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데 네. 해마다 연말쯤엔 꼭 나오는 뉴스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거쳤다. 네네. 그럼 1년 내내 살기 어렵다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세금을 내서 그리고 어디서 소득 세원이 나와서 잡혀서 항상 세수는 초과돼서 거친단 말인가?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흑자 재정이 나는 이유가 참 궁금해요. 복지를 늘리겠다면 당연히 증세해야 되고 쓰는 데가 많으니까 늘 나라 국가는 허덕여야 될 것 같은데 왜 흑자 재정이 돼야 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건 지난해 우리가 집을 너무 많이 사고 팔아서 양도세가 많이 거쳤고요. 또 삼성전자가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세금이 더 들어와서 흑자 재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올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이만큼 걷어야겠다 생각하는 예측치보다 많이 거쳤다 해서 흑자 재정이지 엄밀히 말하면 흑자 재정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정부는 세금 거둔 것보다 해마다 더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예. 세출이 세입보다 많습니다. 이걸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 이건 항상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어느 나라도 적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정부 곳간에 쌓고 있는 기금이 이게 더해져서 흑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해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하고 국가 부채는 해마다 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흑자 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일부 수치상의 것인지 실제를 들여다보면 그런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연금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이제 몇 년 후부터는 한 10여 년 후부터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쌓아들이는 돈까지 합쳐서 흑자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게다가 작년에는 집값이 폭등하니까 거래도 마구 일어나면서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세금도 좀 더 거쳤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스코어가 좋아서 네.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고. 네. 예. 그렇다면 재정 지출 실제로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지난해 우리가 정부 예산이 400조였고 올해 470조였으니까 그냥 쉽게 와 닿으시죠. 네네. 많이 늘었습니다. 예. 해마다 많이 늘었고 올해도 많이 늘었고 10년 전에 한 300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70조니까 이게 많이 늘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잘 나가는 식당이 한 달에 300만 원 매출이었는데 지금 10년 지나서 400만 원 매출이다. 470만 원 매출이다면 어떻게 보면 많이 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하면. 예. 이해가 가네요. 그렇지만 숫자상으로는 300조에서 470조 하면은 150%가량 늘어난 거니까. 근데 10년 동안 늘어난 거니까요. 예, 10년간이요. 그러면 정부 부채도 결국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당연합니다. 건가요? 당연합니다. 예. 네. 거둔 것보다 더 쓰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정부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제대로 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인구 요즘 자주 나오는 말로 인구 5천만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 말고 6개인가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워낙 미국의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기 때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의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웬만한 나라의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이렇게까지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네. 양쪽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요. 예.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되니까 재정 지출 엄청나게 늘려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아니고 이건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힘드니까 다 같이 그냥 재정 적자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2008년에 글로벌 위기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계부채가 줄어듭니다. 우리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우리는 2014년부터 경쟁적으로 아파트 사면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게 나라빚도 늘고 가계빚도 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 부채가 이른바 30, 50 클럽 제법 규모를 갖추고 세계 경제를 리드하거나 아무튼 그런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공히 국가 부채, 정부 부채는 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파트나 부동산 때문에 묶여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가계 부채까지 막 늘어서 폭탄이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건 그쪽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GDP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정부 부채가 이게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IMF 기준이 있고 또 WTO 기준이 있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GDP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정부 부채는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거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루크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려면 네. 화성에서 지구를 침공해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답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계속 우리 후대로 미루어 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네. 이거 참. 예. 늘 리포트나 KBS 기자들도 왜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자 수첩같이 길게 쓰는 거 있더라고요, 칼럼. 네네네. 1분 30초짜리 나가는 거 말고. 네. 저 이제 가끔 그걸 보는데 평소에 늘 해오시던 말씀을 이제 연관선상에서 전맥은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이렇게 해놓고 봐. 나중 후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 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천문학적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워낙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누군가 써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인데 돈을 쓰는 주체가 이제 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1,000조였던 게 지금 1,500조가 됐으니까 쓸 돈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표를 봐도 우리 실질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경제가 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 국민 총 가처분 소득 이런 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치를 보면 3%씩만 늘어나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이게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의 투자라든지 특히 정부 지출이 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우리 주머니 사정은 거의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게는 일단 돈 쓸 여력이 없고요. 마치 누가 3만 불은 빼야 하느냐. 됐지만 실제 우리 가게 소득은 기업이 한 쓰면 1만 좋죠. 7, 근데 8천 불밖에 안 된다.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맨날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도 않고, 네. 또 정부가 투자해라 한다고 해서 투자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적당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흠. IMF 외환위기 때 우리 대기업들 다 뭐 대우, 기아, 쌍용 뭐 다 한복까지 다 무너진 게 투자 안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너무 투자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다 잘한다, 뭐 더 해야 한다, 이건 해주면 좋지만 그게 답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GDP 대비해서 30%가 넘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 경제대국 중에 이렇게 선진국 다 20%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투자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쓸 땐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 내서라도 쓰는 거고, 요런 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적자 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방법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이제 글이 귀착이 되는 거네요. 그밖에 없어요. 이게 GDP 구조라는 게, 이 성장률 구조라는 게 누군가 돈을 쓰는 걸 계산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예.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기업한테 뭐 강제로 팔을 비틀 수는 없는 그러려면 것이고. 방법은 국가 부채를 늘리던가 세금을 더 걷던가 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IMF도 우리한테 해마다 재정 지출 늘리라고 하는 거 보면, 예.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더 돈을 써야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돌리게 하고 성장을 끌어올리도록 애를 쓸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정리하신 거고요. 네. 흔히 지금 정부가 뭐 혁신 성장한다, 지난 정부가 창조 경제 한다는데 그런 건 사실 뭐 그냥 정치적 슬로건. 아젠다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기업이 혁신하면 물론 좋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혁신한다는 것은 효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이 효율을 높인다는 건 예컨대 뭐 자동화 한다든지 10명이 만들 걸 7명이 만든다든지 이런 게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큰 틀에서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게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혁신 비유도 참 귀에 그대로 꽂힙니다. 10명이 만들던 거 6명이 만드는 게 기업 그 자체로만 보자면 혁신인 거죠. 그게 혁신이죠. 네, 생산 단가도 줄이고 낮추고.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왜 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이 많이 거치나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KBS 김원장 경제부 대표 기자였습니다.